골드카드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단언컨대 시중에 나온 골드카드 제도 설명하는 영상 중에 가장 정확하고 상세하고 간결한 원탑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요, 오랫동안 예고만 하던 이른바 골드카드 영주권 제도가요, 마침내 실제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내고 미국 영주권을 받는 가장 빠른 통로라는 점에서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요. 또 여러 정치적, 법적 논란이 여전히 상당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골드카드가 어떤 법적인 구조로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기존의 EB1A, EB2 NIW, 특히 EB5 투자이민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고액 자산가 입장에서 이 골드카드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리스크와 선택 포인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골드카드가 뭐냐부터 간단히 보면요, 돈 주고 사는 영주권인데,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왔던 거죠. 금년 초였습니다. 25년 초였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단순합니다. 기존의 미국의 EB5 제도라고 하는 이 투자 이민은요, 너무 값이 싸다, 그리고 느리다라는 인식을 한 거죠. 80만 불 또는 105만 불의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요, 10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만 리스크에도 노출이 되고요, 또 승인까지 수년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매력적인 상품, 그리고 더 값비싼 상품으로 만들어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만든 거죠.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는요, 이 투자 리스크 사실 구분하지 않고요, 사는 거죠. 그 대신에 빠르고 단순하게 영주권을 살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민 카테고리를 새로 만드는 권한은 의회가 입법 과정을 통해서 확정하는 거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행정명령만으로 이런 새로운 투자 이민 카테고리를 만들 수는 없었던 건데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요, 새 이민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EB1A 그리고 EB2 NIW의 어떤 증거 해석을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 텐데요. 기존의 EB1A 그리고 EB2 NIW에 스며들어간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 먼저 EB1A라는 것은요, 초우수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EB2 NIW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이익에 따라, National Interest에 따라 이들에게는 영주권을 줘야 한다는 그런 차원의 National Interest Waiver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이미 미국 이민법에 명시된 영주권을 받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행정명령 또는 정책 지침으로서 미국 정부에 100만 불 또는 그 이상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EB1A에서 얘기하는, 또는 EB2 NIW에서 얘기하는 extraordinary 또는 exceptional business ability라는 거죠. 아주 예외적이고 또 훌륭한 그런 기능으로 인정해주고, 또 national interest라고 하는 그 요건을 충족해주는 것으로 간주하다, presumption 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편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같았으면 여러 논문, 상, 언론 보도, 추천서로 만들어야 했던 기존의 EB1A, NIW에서 자격 요건을요, 100만 불의 기프트 플러스 이제 자금 출처를 입증해 줌으로써 이걸 증거로서, 핵심 증거로 대체해주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골드카드는 이러한 EB1A 그리고 EB2 NIW라고 하는 틀 안에서 100만 불 기프트 자체를 결정적인 어떤 자격을 확보하는 그런 증거로 인정해라라는 하나의 가이던스를 통해서 사실상 고액 자산가에게 영주권을 판매하는 구조로 기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배경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요. EB5와 골드카드라고 하는 이 투자 이민, 전통적인 미국의 투자 이민과 이 골드카드 제도를 비교해 보면요, 표에 보시는 바대로요, 법적인 근거가 이렇게 있는 거죠. 투자 이민은 의회의 결정에 따른 이민법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골드카드 프로그램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법을 해석하는 기준, 운영 지침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금액은 비교하듯이 EB5 투자 이민은 80만 불에서 105만 불이고요. 그리고 골드카드는 100만 불입니다. 뒤이어 좀 더 자세히 얘기할 텐데요. 100만 불, 또 200만 불, 또 그 이상도 있는데, 주지할 내용은요, 이러한 혜택, 영주권 혜택이요, 인당 100만 불이라는 겁니다. EB5 투자 이민만 해도요, 온 가족이 포함이 되는 거죠. 배우자와 일정 나이를 넘지 않는 이 미성년 자녀의 경우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반해 골드카드는 한 명당 100만 불이니까요.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프로세싱 피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 비용 훨씬 더 높다고 보겠고요. 그리고 자금 성격에서는요, EB5 투자 이민은 내가 리스크를 지고 투자해서 그리고 성과를 보인 뒤에 회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반해 골드카드는 그냥 말 그대로 사는 거니까요, 환불되지 않는 성격이죠.
그리고 투자 이민 EB5는 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건데요. 골드카드는 그에 반해 그런 조건은 전혀 붙지 않는다라는 거죠. 리스크라고 한다면 투자 이민은 원래 내가 잘 투자해서 성과를 내고 그 뒤에 원금을 다시 돌려받기를 기대할 텐데 이게 기대하는 것이 보장되는 게 아니니까요. 프로젝트가 실패한다거나 뭐 이런저런 리스크를 우리가 감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 골드카드는 프로젝트가 실패한다거나 하는 그런 리스크는 없죠. 하지만 정책이 계속해서 갈 것이냐라는 그런 리스크, 소송으로부터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 위헌 논란도 나올 수 있는 이런저런 리스크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요약하면 EB5는요, 경제 효과를 내가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전제로 한 투자 이민이고요. 골드카드는 국가 이익을 명분으로 한 영주권 판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액의 자산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는 EB5는 돈이 묶이고 리스크가 있지만 성공하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 반면 골드카드는요, 100만 불 그리고 가족 동반 시에는 수백만 불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완전히 손실되는 거죠. 찾지 않은 거니까. 그러나 구조가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본 회수 가능성을 남기느냐 아니면 비용을 지불하고 단순성을 사느냐의 선택이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요, 골드카드의 종류 한번 볼게요. 개인용 골드카드, 법인용 골드카드, 그리고 플래티넘 골드카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개인용이 가장 우선이 되겠죠. 개인당 100만 불 기프트가 기본입니다. 중요한 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배우자, 자녀도요, 해당이 될 경우 각각 100만 불씩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4인 가족이면요, 400만 불의 기부금이 발생하니까요, 비용 격차가 굉장히 크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코퍼레이트 법인 골드카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법인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슬롯을 산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200만 불이죠. 쉽게 얘기하면 법인이 직원을 고용할 때 이들에 대한 어떤 스폰서십으로서 200만 불을 주면 그 직원에게 영주권을 사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잘못 오해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이 슬롯이 말 그대로 직원 한 명 특정 개인에 적용이 된 게 아니라 이 직원이 바뀌면 새로운 직원에게 이걸 재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 있어요, 이 웹사이트에. 그러나 이거는 과장이 아닐까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왜냐하면 영주권이 이러한 골드카드를 통해서 발급받게 된다고 하면 그 개인에게 이미 그 혜택은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그 개인이 예를 들어 퇴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골드카드 슬롯에서 벗어난다 했을 때 새로운 직원에게 200만 불을 받지 않고 그걸 대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이 제도의 어떤 성격에 모순이 생길 테니까 아마도 그건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걸 재사용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아마도 향후에 이 정책이 좀 더 가다듬어지면서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플래티넘 카드라고요. 이건 500만 불을 기프트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의 혜택을 준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 해외 소득 비과세 혜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270일 이상 주고요, 1년 중에.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해외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겠다는 아주 굉장한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고요, 펜딩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곧 커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컨셉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뒤이어 얘기하는 이 trumpcard.gov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도 아직 이에 대한 옵션은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로요, 절차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정말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이건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와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각각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공통적으로요, 첫 번째 단계는요, trumpcard.gov라는 웹사이트에 등록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거기 딱 지금 관련 화면 나올 텐데요. 인적 사항도 입력하고요, 뭐 이런저런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화면에서는요, 이 15,000불의 프로세싱 피를 결제하도록 카드 정보를 넣게 합니다. 그래서 뭐 2.5% 수수료까지 하면 15,000불이 좀 더 넘는데요. 이걸 통해서 submit, 제출을 하게 되면 일단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웹사이트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이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1차 스크리닝, 이걸 vetting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신원 조회를 진행하고요, 그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 진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신원조회가 마감이 돼서 연락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제 다음 단계로 당신 진행해도 됩니다 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청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EB1A 또는 EB2NIW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이러한 진행 안내를 받고 나면 다음 단계인 I-140을 접수하게 됩니다. 청원서죠. 이민에 대한 청원서예요. 이걸 가칭, 이 골드카드에 대해서는 I-140G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직 가칭이고요. 양식이 어베일러블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EB1A 그리고 EB2NIW와 같은 방식을 진행하는 거니까요. 이건 일단 한국에서 진행하는 케이스들의 경우, 한국에 이 베네피셔리가 있는 경우라 한다면 140을 접수하는 것은 동일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 골드카드에 따른 140 접수는요, 온라인 전자 접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접수할 때, 접수 직전이건, 접수할 때 동시건, 아니면 접수 이후의 진행이건 100만 불의 이 기프팅 어마운트를 송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송금이 잘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증서, 서티피케이션을 받게 되겠죠. 결국 앞서 얘기했었던 그 1차 신원조회, 통과가 된 뒤에 정부에서 지칭하는, 정부에서 알려주는 그런 방식에 따라 정부 계좌 그리고 송금 인스트럭션을 받고요. 그에 따라 송금을 진행하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이 내용이 140의 하나의 증빙 자료로 사용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요, 계속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지금은 한국에서 진행하는 케이스를 예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140이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검토를 마치고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NVC, 내셔널 비자 센터죠. 여기서 실제 비자를 진행하는, 비자를 신청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민 비자를 발급하게 되는 거죠. 여기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시간은요, 대체로 12개월에서 18개월 또는 2년까지 걸리지 않을까. 이게 사실 일반적인 EB1A 그리고 EB2NIW에 적용되는 타임라인과 비슷할 텐데요. 아마도 좀 더 빨리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좀 차이가 있다면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어떻겠느냐. 예컨대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합법 체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신분 조정의 방식을 택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요, 앞서 얘기했던 140G 접수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지금 현재 이 priority date라고 하는데, 뭐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할 건 아니지만 이게 현재도 오픈이기 때문에 신분 조정에 해당되는 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140이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또는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이 485를 접수한 뒤 약 3에서 6개월 사이에는요, 콤보 카드를 발급받아서요, 실질적으로 이 영주권 발급 이전이라 해도요, 정착 가능하고요. 그리고 근로활동에도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걸리는 예상 시간은 아마도 한국에서, 외국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게 한 6개월 이상 빨라지는 그런 혜택이 있겠죠. 자, 결국 절차에 대해서 다시 보면요, 1단계로 trumpcard.gov에 등록해서 15,000불의 프로세싱 피를 내고 인적사항 같은 것들을 정리한 뒤에, 기입한 뒤에 제출하게 되면 시간이 좀 지나겠죠. 몇 주에서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카드에 등록하고 접수하는 게 지금 열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라 결과를 받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100만 불을 송금하는 그 인스트럭션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와 동시에 일반적인 140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 내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485도 같이 진행하고, 그렇지 않고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는 140이 패스되면, 통과되면 그때 비자를 신청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비교하는 거예요. EB5라고 하는 기존의 투자이민 제도와 골드카드,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선택하겠느냐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자, 먼저 골드카드의 어떤 법적인 정책적 리스크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꼭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의회의 결의사항, 상하원을 통과한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차기 대통령이 언제든지 폐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EB5와는 달리 행정명령을 통한 지금 현재 제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에 대한 grandfathering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예컨대요, 나중에 법이 바뀐다 했을 때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하에서 접수되었던 것을 계속해서 인정해 줄 것인지, 이게 grandfathering이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될지 아니면 완전히 불인될지에 대한 것, 즉 프로그램이 나중에 혹여라도 중단되면 대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게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요, 소송의 리스크인데요. 의회 승인이 없는 비자 판매라는 논리로 인해 결국은 APA, 행정절차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입니다. 를 위반했다라는 그런 어떤 이유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이와 관련된 소송은 여러 건들이 제기된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결국 이건 연방행정기관이 법을 해석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거나 정책을 변경할 때는요,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어떤 절차적인 의무인데,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라는 것을 근거로 이 트럼프 골드카드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한 이 제도에 대한 어떤 소송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굉장히 이 골드카드가 이제 뭐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들이 남겨진 상태라고 할 것이고요. 이에 비해 EB5 제도는요, 이민법, 의회가 통과한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행법상 내년이죠. 2026년 9월 이전까지 접수된 그런 패키지에 대해서는요, 금액이 이후에 변경된다 하더라도요, 기존에 접수된 보호자들에 대해서는 이 기존 법을 유지하고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grandfathering 제도가 적용되기로 되어 있는 거죠. 물론 더 나아가서 이 골드카드와의 차이라 했을 때 프로젝트가 성공되고 자본이 회수될 수도 있다는 어떤 경제적인 이점도 여전한 거죠. 그리고 또한 한국 국적자들의 경우는요, 현재 쿼터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영주권 취득까지 걸리는 그 기간도 물론 정부의 어떤 여러 상황들에 따라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2년여 내지는 뭐 그 즈음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EB5의 장점 여전히 고려할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요, EB5냐 아니면 골드카드냐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까일 텐데요. 많은 분들이 문의하십니다. 이 골드카드가 이제 시행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쓰느냐 마느냐일 텐데요. 요지는 이겁니다. 법적인 안정성이냐 아니면 속도냐라는 면일 텐데요. 안정성을 고려하고 원금 회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한다면 EB5이겠고요. 비용의 어떤 부담이 없고, 그리고 서류의 단순함,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게시되었으니 난 해보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더 우선이라면 골드카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가족 구성이죠. 동반 가족이 많을수록 100만 불이 아니라 그게 2배, 3배, 4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어떤 국적 상황을 또한 고려해야 될 텐데요. 앞서 얘기했던 EB1A 그리고 NIW를 놓고 봐도 한 2년 내면 가능하고요. EB5에서도 현재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영주권에 걸리는 기간이 그렇게 부담되는 시간이냐라는 것을 면밀히 우리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골드카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도가 드디어 이제 지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원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앞서 얘기했던 첫 번째 그 15,000불을 내고 나를 심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 trumpcard.gov에서의 웹사이트에 그 지원이 열렸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아무튼 그러한 게시를 맞이해서 이 골드카드가 어떤 제도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는 것인지, 이 제도를 둘러싼 현재 스테이터스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요, 골드카드, EB5 할 것 없이요, 저희 JCN 컴퍼니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